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엔비디아 주가 폭락, 정부로부터 H20칩 관련 악재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 협상을 통해 중국 고립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주요 뉴스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서 있던 엔비디아가 뜻밖의 악재에 직면하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15일 화요일 저녁, 엔비디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자사의 H10칩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공식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그 허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약 5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소된 중국 판매와 재고 부담에서 비롯된 비용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약 5% 급락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문제가 된 H10칩은 고성능 AI 반도체의 저사양 버전으로 설계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이 칩들은 여러 개가 연결되어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를 대량으로 조립한다면 사실상 슈퍼컴퓨터 수준의 처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러한 슈퍼컴퓨터를 핵실험 시뮬레이션과 전쟁 전략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만약 중국에 이와 유사한 성능의 컴퓨터가 설치된다면 이는 곧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약 13%를 중국 내 고객으로부터 얻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인 2022 회계연도의 26%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고성능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낮은 사양의 제품은 예외로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예외마저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사건의 타이밍입니다. 불과 며칠 전 엔비디아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부터 수출 제한 통지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월요일 미국 내에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주요 고객사의 미국 내 자본 지출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I 서버를 조립하는 미국 공장의 설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를 피해 국내 투자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보다 한 발 앞서 H20칩마저 철저히 차단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엔비디아 측은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 공시된 서류 외에는 따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 악화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술의 확산과 이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 경쟁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위기는 곧 세계 기술 패권 전쟁의 민감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경제 전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재무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무역 협상 전략이 중심입니다. 미국은 현재와 70개국이 넘는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비공식적이고 복잡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각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제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세 완화라는 당근을 주고 중국 고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무역 협상 그 이상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우회의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중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를 거점으로 삼아 미국 체제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또 값싼 중국산 산업재가 제3국 경제에 흡수되는 것도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당연히 중국 경제를 압박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 전략을 통해 시진핑 주석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단순한 수출입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미국 중심의 새로운 규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6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며 이 전략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 국가에 대한 관세를 90일 동안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베센트 장관은 본격적으로 이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역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연결을 끊는 대가로 미국의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센트 장관은 일본, 영국, 호주, 한국, 인도 등 미국과 조만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국가들의 목록을 제시하며 협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전략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는 스페인어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파나마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점을 강조하며 각국이 미국 아니면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선택의 기로에 세우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모든 국가에 즉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들은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중국 관련 조건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협상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반중 조건이 제시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독자적인 무역 외교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수십 건의 경제 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고립 전략에 맞서 아시안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리빗은 공은 이제 중국에 있다며, 미국은 중국과 반드시 협상할 필요가 없지만 중국은 미국 소비자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며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피터 헤럴 전 수석도 이 상황을 분석하며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중국은 미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소비시장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와 경제의 균형을 재편하려는 거대한 전략 게임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 삼아 중국 고립을 시도하고, 중국은 외교 연대로 맞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각국의 선택과 움직임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